은퇴 후 3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의 답에 수억 원이 달려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조용한 마을에서 만난 서정훈 할아버지는 40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자녀 교육과 결혼으로 절반을 쓰고 나머지는 노후 대비로 저축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3년 차,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기초연금도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웃들은 다 받는데 저 할아버지의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1억 원의 저축이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연 7,400만 원의 소득으로 환산된 것입니다. 실제 이자는 300만 원도 안 되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노후생활연구원 원장 김도현입니다. 23년 동안 5천여 명의 은퇴자를 상담하며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노후 빈곤의 대부분은 단순한 정보 격차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어떻게 받을지, 기초연금 자격은 어떻게 유지할지, 유족연금은 어떻게 신청할지, 이런 선택들이 평생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연금 전략들은 단순히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이 정보로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통계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47%가 상대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 38%가 단순히 연금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인위적 빈곤이라는 점입니다. 김해시에 사시는 68세 박명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평생 미용실을 운영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은퇴 후에는 월 5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으며 근근히 살고 있었죠. 하지만 소중한 정보 하나를 몰랐습니다. 남편이 납부했던 국민연금으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박명자 씨가 유족연금을 신청했을 때는 이미 남편 사망 후 4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다행히 5년 이내라 소급해서 받을 수 있었지만 만약 1년만 더 지났다면 평생 한 푼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유족연금 신청 기한이 5년이기 때문이죠. 이제 충남 보령에 사시는 72살 최영철 할아버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60세에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원래 65세에 12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조기 수령으로 인해 30%가 감액된 84만 원만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그분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63세에 중병으로 큰 수술을 받았고 이후 요양원 비용까지 들게 되었죠. 만약 65세까지 기다렸다면 그 중요한 시기에 매달 84만 원의 소중한 현금 흐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67세 이태영 할아버지는 정반대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65세에 연금 수급 자격이 되었지만 회사에서 추가로 3년 더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득이 있었기에 연금 신청을 미루는 연기연금을 선택했고 그 결과 매달 22% 증액된 연금을 평생 받게 되었습니다. 3년 기다린 대가로 매달 26만 원이 추가되어 20년 동안 약 6천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게 된 셈입니다. 이처럼 조기 노령연금이 누군가에겐 축복이 되고 연기연금이 다른 이에겐 황금의 기회가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이 중요하죠. 2025년 현재 국민연금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금은 매년 18조 원씩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 공식 전망에 따르면 2050년 중반 고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제가 25년 전문가 경력을 바탕으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정보로 여러분의 노후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관한 3가지 치명적인 오해부터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첫째, 조기 노령연금은 무조건 손해라는 오해입니다. 앞서 최할아버지 사례에서 보셨듯이 개인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황에 따라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둘째, 유족연금은 자동으로 받는다는 착각입니다. 박명자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 평생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하며 기한도 있습니다. 셋째,
기초연금은 모든 어르신이 받는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윤덕중 선생님처럼 많은 분들이 단순히 자산 구성 방식 때문에 탈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연금 활용 전략은 정말 특별합니다. 제 상담을 받은 분들은 평균적으로 노후소득이 27% 증가했습니다. 일부는 60% 이상 늘어난 경우도 있었죠. 단,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런 전략이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조기노령연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 조기노령연금은 본래 정해진 연금 수급 연령보다 일찍 받기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970년생이라면 정상적으로는 65세부터 받아야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소득이 월 3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계산 시 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소득이 있어도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450만 원을 받는 분도 특별공제 후에는 조기연금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가장 큰 고민은 감액률입니다. 1970년생 기준으로 1년 당기면 6%, 5년 당기면 30%가 깎입니다. 실제 금액으로 예를 들면 65세에 12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다면 60세에는 112만 8천 원, 55세에는 84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30%나 감액되면 당연히 손해 아닌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손익분기점을 계산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70년생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은 약 78세입니다. 즉, 그 나이 이전에 사망한다면 조기 수령이 총액으로는 더 많이 받는 셈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개인별 상황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조기 수령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하고 장수 가족력이 있다면 정상 수급이나 심지어 연기연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연기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기연금은 조기노령연금과 정반대의 개념으로 국민연금 수급 나이가 되었는데도 받지 않고 미루는 전략입니다. 그 대가로 나중에 크게 증액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기연금의 최대 장점은 매년 7.8%씩 연금액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3년만 미뤄도 23.4%, 5년 미루면 39%가 증가합니다. 즉, 120만 원 받을 사람이 5년 연기하면 166만 8천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대부분 모르는 사실은 연금의 50%만 받고 나머지는 연기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인천의 남기웅 씨는 이 전략으로 3년 후 23.4% 증액된 연금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제 기초연금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매달 최대 37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복잡한 소득인정액 계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받지 못합니다. 가장 큰 함정은 금융재산의 소득 환산율입니다. 이 비율이 74%나 됩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 예금은 실제로는 연 100만 원 이자이지만 기초연금 계산에선 2,220만 원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주거용 재산은 1.2%, 일반 재산은 4.5%로 훨씬 유리합니다. 이 차이를 활용하세요. 부산의 김할아버지는 예금 1,500만 원으로 오래된 화장실과 부엌을 수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재산이 줄어 매달 부부 합산 57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기초연금 자산 비포함 예금입니다. 65세 이상이면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는 특별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광주의 박할머니는 2천만 원을 이 상품에 가입한 후 매달 37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이면 444만 원, 10년이면 4,440만 원의 추가 소득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매년 2월부터 3월까지는 절대 큰 금액을 입출금하지 마세요. 4월 25일 정기점검 때 직전 3개월 거래가 중점 조사됩니다. 창원의 최할아버지는 손자 등록금으로 1,200만 원을 2월에 출금했다가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습니다. 1월이나 5월에 출금했다면 문제 없었을 겁니다.
유족연금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되지만 자동이 아닙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하며 기한은 5년입니다. 유족연금의 또 다른 함정은 중복수급 제한입니다. 본인도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 연금을 포기하고 배우자 유족연금 전액 60%를 받거나, 둘째, 본인 연금 전액과 배우자 유족연금 일부 30%를 받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90만 원, 남편이 200만 원 받다가 남편이 사망한 경우 아내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90만 원 포기하고 남편 연금의 60%인 120만 원을 받거나, 둘째, 90만 원과 남편 연금의 30%인 60만 원을 합쳐 150만 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두 번째가 30만 원 더 유리합니다. 춘천의 김할머니는 이런 계산법을 몰라 매달 27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3년 동안 무려 972만 원 차이입니다. 반드시 두 옵션을 비교하세요. 이미 계속 가입 제도도 중요합니다. 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지만 가입 기간이 부족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원한다면 최대 65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대구의 이 씨는 가입 기간이 9년으로 1년 부족했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으로 1년 더 납부에 10년을 채웠고 매달 32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심사 제도도 알아두세요. 은퇴 후에도 일할 경우 월 소득이 340만 원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감액률이 높아져 700만 원 이상이면 연금의 50%가 깎입니다. 서울의 정 씨는 강사로 월 400만 원 벌었지만 연금이 25만 원 감액되어 실제론 375만 원만 받았습니다. 소득을 340만 원 아래로 유지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도 활용하세요.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 출산 크레딧은 자녀 둘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목포의 서할아버지는 군 복무 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이 6개월 늘어나 매달 8만 원 추가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금 관련 세금도 알아두세요. 국민연금은 연 12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퇴직연금은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제 혜택이 큽니다. 울산의 나 씨는 퇴직금 1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아 1,500만 원 세금을 냈습니다. 연금으로 받았다면 총 세금은 300만 원에 불과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납부 예외, 기간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금을 못 냈던 기간도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청주의 최 씨는 사업 실패로 4년 연금을 못 냈지만 추후 납부로 가입 기간을 복구해 매달 22만 원 추가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연금 준비 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이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개인연금도 준비하세요. 매월 10만 원을 30년 불입하면 약 7천만 원의 적립금과 월 25만 원의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중요합니다. 의료비는 노후 최대 지출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세요. 주택연금 명목이지도 고려해보세요. 집은 그대로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과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수원의 72세 정할아버지는 시가 4억 원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매월 110만 원의 추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변경되는 연금 제도와 복지 정책을 확인하세요. 특히 기초연금은 선정 기준과 지급액이 자주 조정됩니다. 미리 알아두면 큰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노인 복지 혜택도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한 번에 신청하세요. 교통비 지원, 공공일자리, 문화생활 바우처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부산의 이 할머니는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문화카드를 발급받아 월 5만 원의 문화생활을 무료로 즐기고 있습니다. 노후에 생길 수 있는 긴급 자금 대비도 중요합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보유하세요. 긴급할 때 금융자산을 헐값에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후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50대, 6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행동한다면 더 나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전주의 송할아버지는 일찍 준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나 73세에 연금 상담을 받고 자산 관리를 시작해 지난 10년 동안 약 3,600만 원의 추가 연금을 받았습니다. 연금 제도는 복잡하지만 올바른 정보만 있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전략은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이제까지 연금의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이 정보들을 종합해서 실제 노후 준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노후 설계의 첫 단계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몇 살인지, 은퇴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국민연금은 얼마나 납부했는지, 예상 연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전화 한 통이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천의 박할아버지는 56세에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정보를 확인한 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입 기간이 9년 7개월로 수급 자격인 10년에 3개월이 부족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즉시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해 부족한 기간을 채웠습니다. 35만 원의 추가 비용으로 앞으로 20년 동안 7천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정보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두 번째로, 은퇴 시기와 연금 수급 시작 연령을 전략적으로 결정하세요. 조기 노령연금이나 연기연금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 가족력,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결정 하나가 평생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서울의 최할머니는 60세에 은퇴하면서 건강이 좋은 편이라 연금 수령을 3년 미뤘습니다. 그 결과 매달 23.4% 증액된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3년 기다린 대가로 20년 이상 혜택을 누리게 된 셈입니다. 셋째, 은퇴 후 자산관리 전략을 미리 세우세요. 특히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금융재산보다는 주거용 재산이나 일반 재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산의 김할머니는 은퇴 1년 전부터 자산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융재산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주택 개보수에 사용하고 1,500만 원은 기초연금, 자산 비포함 예금에 가입했습니다. 나머지 500만 원만 일반 예금으로 남겨두었죠. 그 결과 은퇴 직후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넷째, 배우자와 함께 연금 계획을 세우세요.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어떻게 받을지, 어떤 옵션이 더 유리할지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 부부는 매년 함께 연금 상담을 받으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 덕분에 어떤 상황이 와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연금 외의 추가 소득원을 개발하세요. 완전한 은퇴보다는 자신의 건강과 능력에 맞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단, 소득이 너무 높으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그 기준을 잘 확인하세요. 강원도 춘천의 이 할아버지는 72세에도 주 이틀 마을 도서관에서 일하며 월 12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소득은 연금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어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이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사적 연금도 준비하세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30년 이상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북 청주의 정 할아버지는 40대부터 월 15만 원씩 개인연금에 납입했습니다. 60세 은퇴 시점에 약 1억 원의 연금 자산을 확보했고 매월 30만 원의 추가 연금을 20년 동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일찍 시작하면 큰 차이가 납니다. 일곱째, 주택연금 명목이지도 고려해 보세요. 집은 그대로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 가격과 가입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구의 80세 이할아버지 부부는 시가 4억 원의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매월 130만 원의 추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과 합쳐 월 28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덟째, 건강관리에 투자하세요. 아무리 많은 연금을 받아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의료비는 노후 생활에서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노후 준비입니다. 울산의 박할아버지는 60세부터 매일 아침 1만 보 걷기와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해왔습니다. 덕분에 80대인 지금까지도 건강을 유지하며 약값이나 병원비 지출 없이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건강이야말로 최고의 자산입니다. 아홉째, 정부 지원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노인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문화생활 바우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일자리 사업 등 알면 유용한 혜택이 많습니다. 전주의 한 할머니는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알게 된 후 컴퓨터, 기초반에 등록했습니다. 이제는 손자와 화상통화도 하고 온라인으로 장보기도 합니다. 작은 정보가 삶의 질을 크게 높인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금과 노후 설계는 매우 복잡하고 개인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무료 상담 서비스나 노후 설계 전문가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지금 바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젊다고, 은퇴가 멀었다고 미루지 마세요. 제 경험상 5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고 6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행동한다면 더 나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광주의 80세 최할머니는 70이 다 되어서야 연금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그마저도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70세에 알게 된 연금 전략 덕분에 지난 10년 동안 약 3천만 원의 추가 연금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수천 명의 은퇴자들을 상담하며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준비였습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보다는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더 긴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50대에 은퇴해서 90대까지 산다면 40년의 긴 은퇴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긴 여정을 위한 준비,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이야기한 모든 전략은 불법도 탈법도 아닌 국가에서 만든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껏 그리고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떤 주제가 더 알고 싶으신지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테니까요. 또한 주변의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추천해드리면 어떨까요? 금융정보는 공유할수록 그 가치가 커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이제는 똑똑하게 관리하세요. 감사합니다.